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과학 5단원 에너지와 생활 교과서 112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돼서요, 선생님이 영상을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1분 한 50초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 잘 봤습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 맞죠? 예, 거기는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이 으뜸 효율 사업이라는 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샀을 때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는 제품들의 품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등급. 영상 보면 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걸 우리가 매기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에너지를 넣었을 때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1등급 제품은 일을 할 때 80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요. 일을 하면 얘가 50밖에 일을 못해요. 똑같이 100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5등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얼마만큼 낭비가 되는 거예요. 30만큼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나 다 효율이 높은 걸 사겠죠. 그런데 높은 건 기술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입 비용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담을 덜어주면서까지 국가가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에너지를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활 속에서도 에너지는 굉장히 관련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도 찾아가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12쪽 볼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디서 얻어요?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이 석유죠, 석유.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에서도 얻고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 쓰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뜻이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와 방법을 조사해 봅시다. 조사활동,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다룬 책,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1.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기구를 조사해 봅시다. 자, 밑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었던 가전제품 이런 데서 혹시 본 마크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곳에 사이트를 선생님이 밑에도 링크 해놨으니까 직접 또 들어가 보고요.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효율관리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 향상,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기준 마련하고 기준 붙여주고 또 안내하고 이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본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는 거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도입 영상에서 보면 요 영상에서 1등급인 제품들 여기서 1등급인 제품들을 사용하면 구입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쪽에 보면 고효율 기자재라는 게 있습니다. 둘이 마크가 모양은 똑같은데 밑에 있는 글씨가 좀 다르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도는요. 썼을 때 그 고효율 기준을 만족한 제품한테 인증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걸 쓰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에너지 절약 표시 요거는요.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입니다. 대기 전력이 뭔지 알고 있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플러그를 뽑아 놓는 거를 좀 습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효율 관리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요 위에 가면 이제 효율 등급제도
이거 좀 자세하게, 그죠? 그리고 또 고효율 인증제도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전기기구 본 적 있습니까? 예, 학교에 있는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집에 있는 것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조사해 봅시다. 요거에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영상 잘 봤습니까? 굉장하죠? 그죠? 살고 있는데도 에너지가 제로 사용됐는데도 오히려 만들어지는 이런 집의 모습도 했습니다. 단열재 같은 거를 이용하고요. 창문을 이용해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인 이런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113쪽 3번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조사해 봅시다. 사람만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자, 목련의 겨울 눈 모습이에요. 벌써 나무들 보면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꽃눈이나 잎눈 같은 것들은요. 추운 겨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어린 싹, 또 내년 봄에 틀 꽃잎들이 얼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는 곰이 겨울잠 자는 모습이죠. 곰이나 다람쥐 등 겨울잠을 자는 이런 동물들은요. 겨울잠을 잠으로써 먹이가 부족한 그 추운 겨울날 생명을 유지하고 체온 유지를 하는 데 드는 그런 화학 에너지를 최소로 줄이는 거예요. 핸드폰도 이제 배터리 얼마 안 남으면 저전력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식물이 가을날 낙엽을 이렇게 떨구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북극곰의 털과 지방, 그다음 황제 펭귄의 허들링 들어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빠 펭귄들의 그 눈물 나는 이야기. 훨씬 더 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좀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황제 펭귄들의 모습입니다. 이 허들링이라는 거는요. 이제 이 남극의 그 추운 데서 영하 뭐 80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추운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알을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가지고 그 집단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체온을 많이 빼앗긴 펭귄은 또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몸을 충분히 덮인 펭귄이 바깥을 에워싸면서 바깥보다 10도 정도까지도 높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또 다른 동물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알겠죠? 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해 이용하는 기구이지만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열 에너지로도 전환됩니다. 빛과 열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필요로 하는 겁니까? 빛만 있으면 되지 열은 필요가 없잖아요.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은 다른 전등에 비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에너지 효율 비교. 효율은 뭐라 그랬죠? 들어간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일에 쓰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등은 어떤 일에 쓰여야지 되는 겁니까? 밝게 비추는 빛 에너지로 바뀌는 데 쓰는 게 효율이 좋은 거죠. 백열등의 경우에는요.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이 들어오면 그중에 빛 에너지는 어머 세상에 충격적인데요. 5%밖에 안 쓰이고요. 나머지는 다 열 에너지랍니다. 그래서 백열전구 잡으면 실제로 뜨겁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이것보다 효율이 훨씬 좋은 게 형광등이에요. 많이 사용하죠. 형광등은요. 약 40에서 50% 정도를 빛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대요. 하지만 여전히 반 정도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ED 등 발광 다이오드 등을 이용하면 거의 90%. 대단하죠? 이게 다 빛 에너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은 전기를 가지고 훨씬 더 밝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광 다이오드, LED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건물에는 단열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합니다.
자연에서도 겨울눈, 겨울잠과 같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실험 관찰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더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뭐가 좋겠어요? 필요 없는 아까 백열 등에서처럼 우리는 빛이 필요한데 열로 손실이 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아끼게 되면 또 우리가 전기세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 환경적으로 자원이 줄어들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일으켜지기도 하는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요. 실험 관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7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1번 에너지 효율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기구를 조사에 써봅시다. 직접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밥솥 1등급, 냉장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등급은 직접 찾아서 적어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냉방기도 한번 등급 찾아보고요. 또 공기청정기도 있겠네요.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찾아서 적어보세요. 에너지 절약 표시 아까 어떤 모양 이렇게 해갖고 요거 고효율이나 아니면 에너지 절약 표시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2번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조사에 써봅시다. 아까 영상도 좀 떠올리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중창, 건물 안의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단열재. 단열재라는 건요, 열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차단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깥 온도의 영향을 차단하여 집 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다. 이런 것들을 잘 쓰면 낮은 난방비로도요,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죠. 3번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조사에 써봅시다. 어떤 거 있었어요? 겨울눈과 겨울잠 나와 있었죠?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겨울눈의 비늘은 추운 겨울에 무엇이? 어린 싹이. 겨울눈의 비늘은 추운 겨울에 어린 싹이 열 에너지를 빼앗겨 오는 것을 막아준다. 겨울잠도 있었습니다.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 동안 자신의 화학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뭐 하는 거죠? 겨울잠을 자죠. 겨울잠을 잔다. 더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난방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입니다. 당장 아주 작은 하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